자,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 범인이 어제 밤 늦게 자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수냐 아니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자, 일단 자수한 상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사실 이 CCTV가 굉장히 흐릿하기 때문에 이 범인이 탄 차가 어떤 차종인지 확인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처음엔 BMW 승용차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되는 그 CCTV 분석 작업을 통해서 윈스톰 차량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마침 천안에 있는 한 부품 대리점에서 누군가 이 윈스톰 차량의 부품을 사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가서 이 부품을 구매를 한 카드 내역, 결제 내역을 확보를 했고요. 카드다 보니까 금방 이제 확인이 됩니다, 신원이. 네. 근데 카드사에서 이제 주인에게 전화를 해준 겁니다. 방금 와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 이렇게 카드사에서 연락을 해주니까요. 이 피의자 그때까지 가슴 졸이고 있었다가 가슴이 아주 덜컥 내려앉았겠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수면제와 술을 사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침 아내가 설득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지금 방금 112에 자수를 했으니까 우리 같이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자. 이렇게 아내가 설득을 하니까요. 결국 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아내의 설득으로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고요.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반쪽 자수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자수인가요? 자수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수는 자수입니다. 자수는 자수인가요? 네, 자수 예. 맞아요. 어쨌든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서 내가 범인입니다라는 의사를 어쨌든 밝혔고 예. 그리고 결국 본인이 제 발로 수사기에 걸어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수는 자수인데 법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 깎아줄 수 예.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럼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수했다는 걸 감안해서 형을 깎을 건지 안 깎을 건지 제가 한번 네 분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네 분이 판사라고 하면 깎아주시겠습니까? 안 깎아주시겠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근데? 아니 뭐 의견이니까요. 예. 예. 박성훈 논설위원, 예. 저는 별로 깎아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황 팀장은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카드사에서 연락을 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수사에 옥죄어 있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자수를 한 거지. 글쎄요, 뭐 아내의 설득에 의했다고 해서 감형을 많이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저도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범인인데, 예를 들어 인질극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요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인질 상황에서, 그럼 저 자수하겠습니다. 이게 자수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이미 범인이 특정된 상태이고 예. 체포 직전이기 때문에 그건 자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또는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해서 체포가 안 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제 발로 제가 범인입니다고 걸어 들어간 걸 자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도 지금 자수 이 경우 같은 경우 감경이 안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의 인식도 일반인의 인식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 허 모 씨인데 37살입니다. 자, 지금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왜 도주를 하신 거죠?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자루나. 오늘 자수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개 짓고 못 삽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하셨어야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셨죠? 네. 정상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안 느끼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네. 말을 쭉 들어봤는데 말에 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뭐, 안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은 결국 느꼈다라고 대답은 했죠. 예. 그렇지만 누가 봐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자수하게 된 것이 결국은 경찰의 결국은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으로 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이 20대 가장에 대한 그 어떤 공감을 느끼고 예. 그리고 이 상황에 이 사고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느껴서 반드시 나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말하자면 결성이 돼서 예. 그 주변에 동영상, CCTV 동영상 같은 걸 계속 올리고 또 경찰이 좀 잘못 짚을 때는 그거 아니다 이런 자료를 또 올리고 해서 숨을 데가 없는 예.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잡힌 거지
자수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뺑소니를 했을 당시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밝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냐는 건데 기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백만 있다고 기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저 술 먹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체열하거나 호흡 측정하거나 그 주치 적발 보고서에 아무것도 기재된 게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물론 지금 뭐 위드마크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 언론에 2점 얼마 정도, 0.2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게 법원이 올라가면 신빙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를 못 할 겁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술을 얼마나 마셨다고 하죠? 본인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4병이요? 네,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해서 사람인지 몰랐고 뺑소니를 치려던 게 아니다. 그냥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부분이 더 높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청주 흥덕경찰서인데, 자, 수사 진행, 그리고 이 자수, 그리고 진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향후로 보이죠. 왜냐하면 달랑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앞에 유리가 안 깨졌으니까 이제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혼자 4병을 마셨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날 밤에 전체가 먹은 양이 본인이 먹은 양이 4병이라는 얘기죠.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경찰에서 보는 관점은 뭐 없었다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경찰도 이렇게 뭐 호의적이진 않네요. 일단 자수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네. 아니고, 예.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반쪽 자수라는 점. 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사실 뭐 자루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화면 CCTV 한번 많이 봤지만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크림빵을 들고 건너가던 사람을 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누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자루인 줄 알았다는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사과, 이 사람의 자수가 진정성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자수가 아니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차를 자기 집에다 갖다 둔 게 아니거든요. 이 충북 음성에 있는 부모님 집에다 갖다 놨고요. 그리고 공업소에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부품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직접 고쳤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구를 했대요. 이 앞에 GM대우 마크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마크로 바꿀 수 있냐. 아주 구체적으로 공업소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진술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반쪽짜리 자수다라는 부분에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왔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하느라 카드 회사에 조회한 건 비밀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네요. 카드 회사에서 본인에게 연락해서 경찰 수사를 알려준다면 범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자, 김태훈 변호사.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내 계좌에 압수수색에 들어오면 압수수색 집행한 다음에 명의를 알려줍니다. 뭐 그렇게 예.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카드이기 때문에 내 카드를 어디 쓴 거인가를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조회해 갔다라고 하면 카드 명의인에게 금융사로서는 당신 카드 조회 내역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뭐 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해 갔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카드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법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로서는 어렵게 찾고 있는 그 범인의 행적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보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즉시 알려줘야 되느냐 예. 아니면 며칠 있다 알려줘야 되느냐 그 텀 같은 걸 조절할 수는 있겠죠. 예. 자, 제가 한 가지 김태훈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술 마신 부분을 본인이 얘기한 부분 본인은 이제 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인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 위한 어떤 가명 사유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거든요. 예. 그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해 거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요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나는데 이 경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상황을 오판한 것이죠. 우리 법원에 보면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특가 도주 차량, 뺑소니 같은 경우에 술을 먹고 운전하면 특별 가중사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소주 4병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음주운전 별도로 기소 못하더라도 형량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일단은 자수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따뜻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망은 안 했어요. 사람이 세상 살아보면 잘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간 판단도 그 잘못할 수 있어요. 잡히지 않고 이제 자수를 했다니까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부인과 애들이 있을 거라 또 어른들이 또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편하겠지 몰라도 산 사람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위로 좀 해주러 왔다고요. 자, 지금 피해자의 아버지가 마음이 아닐 텐데, 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텐데도 가해자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네. 조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화가 다시 또 나셨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죠. 이 피해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자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좀 아름다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이 피해자가 잡힌 다음에 하는 변명이 다시 또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자기는 술을 마셔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177cm로 굉장히 키가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이나 자루로 인식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수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 의자에게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까지 사가지고 가다 저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피해자 아버지가 과거에 어떻게 피해자가 살았는지 그 부분을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5만 원 주고 유모차를 하나 사다가 가게에다 갖다 놓고는 주물르고 앉았어. 그래. 대충 해라. 남들이 보면 욕한다. 야, 애 또 생기기 전에 무슨 유모차 갖다 앉아야 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유모차. 지금 유모차 내가 깨끗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애 태울 거야. 이래. 그러면 유모차가 아직도 가게에서 그냥 뒹구고 가잖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네, 어찌 보면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뭐 가해자를 원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 황망한 어떤 앞이 안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을 잊을 수 있는 예. 길인데 아까 아버지는 그 사실 가해자의 또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걱정하는 거 보면 참으로 그 마음이 깊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그 자식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저럴 때의 그 저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꿈에서라든지 아들을 보고 또 깨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울 저런 것은 아마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이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고요. 뭐라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김태현 변호사, 예. 마지막으로 저분 처벌은 어느 정도를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뺑소니라고 하죠. 도주 예. 차량인데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도 있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 5년에서 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요. 8년 정도. 예. 자, 황승욱 차장,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CCTV를 통해서 이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먼저 좀 보시면서 과거에 어떤 뺑소니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적발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두 편의 뺑소니 영상 2013년도에 있었던 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2013년도 1월에 서울 북과자동에서 있었던 영상인데요. 차량이 지금 행인을 친 다음에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예. 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겠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한참을 둘러보다가 다시 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지나가는군요. 되죠. 예. 비양심적인 뺑소니 현장의 모습입니다.
며칠 뒤에 물론 검거는 됐고 다행히 피해자는 숨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크게 다쳤죠. 두 번째로 2013년도 부산에서 있었던 뺑소니 영상입니다. 우회전을 하던 도중에 사람을 치었는데 예. 덜컹 하고 치었죠.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경우는 지금 역시 중태에 빠졌는데 사건 40분 뒤에 피해자가 발견이 됐지만 역시 중태에 빠졌습니다. 행인들이 와서 사고 현장을 지켜봅니다. 저런 식으로 뺑소니 2014년도에만 9,604건, 10,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10,000명 가까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 가운데 219명이 숨졌고요.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10,000명 가까이 있다는 이 소식,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예.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자, 이번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뺑소니 문화 아주 추방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